우리가 지금 1기부터 8기까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황교율 원장님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어떻게 얼굴살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 황교율 원장님. 그랬어요? 네. 똑같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요. 얼굴살이 빠진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 나왔다고 했죠? 네. 연결에서 나와가지고 또 처리하고 왔어요. 또.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현재 그냥. 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33분, 우리가 약속한 33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계속 한 분씩 46분 들어오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이에요. 물론 이제 코로나 주제는 조금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1기부터 8기까지 우리 학원대학교 블루타이가 생기고, 이제 올해를 8기로 해서 우리가 졸업을 했고, 9기를 준비 중에 있는데, 1기부터 8기까지 모두가 함께 한 분씩 한 분씩 발표를 하는, 함께 모이는 첫 번째 행사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연말마다 그런 행사를 하긴 했지만, 이번엔 또 학장님이랑 어떻게든 간에 우리 이번에도 하자라고 했는데 또 코로나가 또 터져서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주제는 조금 안 맞는 주제긴 하지만, 그래도 힘들수록 이게 더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주제가 또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온반 리얼 토크라는 주제로 해서 우리가 오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미리 공지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지금 뭐 2년 동안에 여러 번 겹쳐서 터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잘하고 있고 매뉴얼도 서로 간에 공유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새로 터졌을 때는 톡방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아이고 저기 뭐지,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아직까지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매뉴얼로만 우리가 공유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매번 또 찾아가서 또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각 기수마다 지역적으로 막 이슈되게 터진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황교율 원장님부터 가장 큰 또 대구, 마침도 김재성 원장님이 계셨고,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전화를 드려서 요청을 드렸는데, 황교율 원장님 전화 드리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2주 동안 매일 터졌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만 안 터졌어요. 저 할 얘기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힘든 얘기를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새로운 매뉴얼이나 여러 가지의 대응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오늘 자리의 취지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동병상련으로 다 이렇게 모두가 힘들구나. 그리고 나도 결국은 잘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서로를 약간의 힘을 주고 그런 자리를 좀 갖는 게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1기부터 8기까지 미리 공지된 것처럼 각 우리 기수의 대표의 분들이 10분씩 돌아가시면서 그냥 우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뭐 어떤 강의라는 게 아니라 힘들었어요. 아니면 뭐 자문을 구하셔도 되고, 자,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1기부터 8기까지 쫙 발표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처음으로 먼저 우리 황교일 원장님이시죠? 우리 블루타입 또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할 얘기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PPT를 만약에 준비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화면 공유를 이걸 다 열어놨으니까 바로 화면 공유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PPT 준비가 있으신 건가요? 그냥 그 한글 파일로 간단하게 정리 좀 한 게 있으니까 그거 올리고 갈게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1기 회장님이셨고요. 황교안 원장님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수학의 힘 또 아주 그냥 우리 블루타이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뭐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황교안 원장님의 그러면 코로나가 어떻게 힘들게 하셨고 황교안 원장님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리얼 대응에 대한 그런 스토리, 경험 스토리를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짝짝짝짝 할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감사합니다. 짝짝짝짝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황교안 원장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다 안녕하세요. 음성어 부탁드려요.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원장님들. 그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외로웠어요, 많이. 그래서 너무 힘든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냥 그 학과장님께서 그 좋은 의도로 이제 지금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셔가지고 저도 지금 코로나를
정말 우리 학원도 이렇게 저주받았나 할 정도로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보이시나요? 네.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확진이 작년 이제 2020년 10월에 처음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2020년은 그냥 잘 넘어갔어요. 그냥 2번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2021년 되면서부터 이제 거의 월 1회 주기로 발생하더라고요. 그냥 이 주기가. 그런데 뭐 다들 이게 막 지금 했던 내용이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계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위드 코로나 시행 전 단계하고 이제 그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부분하고 지금 대응하는 거 좀 달라가지고 그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월 1회 정도로 발생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발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항상 적응이 안 되는 게 코로나 대응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장 이제 우선히 했던 게 뭐냐면 객관적으로 빨리 알려드리자가 먼저 관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던 게 보통 이제 코로나 확진이 나오게 되면 학생 부모님이 먼저 이야기하세요. 저희한테 먼저. 그래서 전화 주셔가지고 우리 애가 이제 확진됐습니다라고 연락을 받게 되면 저희는 이제 먼저 부모님이 많이 이제 걱정하시고 많이 이제 당황하시기 때문에 먼저 부모님한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시라 괜찮을 거다라고 이제 좀 안심시킨 다음에 이제 상황을 좀 다 듣게 돼서 아이가 언제 어떻게 확진됐는지를 먼저 조사를 먼저 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적학 조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같은 반 학생하고 그 학생 수업 이후에 같은 반에 수업했던 있는 친구들하고 같은 차량에 탑승한 아이들을 다 조사를 먼저 해요. 조사한 다음에 이제 보건소에서 연락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저희가 다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그 코로나 검사를 미리 받아볼 거를 먼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일일이 다 전화드린 다음에 이제 학원 내에서 코로나 확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자 문자를 통해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 학생 연락이 다 된 이후에 이제 문자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문자 발송을 하면서 그때 들어갈 내용이 이제 그 확진 학생의 최종 등원일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디서 수업했는지 강의실 부분하고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했으면 차량 탑승 시간이랑 차량 그 호수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건데 이렇게 문자가 나가게 되면 이제 어마어마한 전화가 오세요. 이게 뭐냐면 과연 자기 애랑 관계가 있는지 여부 때문에 엄청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밀접 접촉한 아이들이 이미 공지가 됐으니까 학원 내 전화가 없었으면은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꼭 내용을 넣어요. 그래야지 전화가 안 옵니다, 어머니들한테. 그래서 이제 멘트를 추가 넣고 그 다음에 그날 어떻게 수업 될 건지에 대한 수업 안내를 이제 해서 대응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어머니한테 확진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1시간 이내에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카드 왔더라고. 오늘 돈 보냈더니. 돈 보냈더니. 네네. 네네. 제가 음수거돼 있었나요? 아니, 이제 됐어요. 네. 네네.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역이다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소문이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늦게 공지가 나가게 되면 이제 어머니들끼리 다 미리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뭔가를 뭐 숨기고 있나 하는 오해 아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기 전에 학원에서 먼저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리려고 1시간 이내에 무조건 이제 발송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 학교에 가 있건 하기 때문에 빨리 알려줘야 이제 그 아이들이 또 지도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최대한 빨리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시간 이내에 모든 걸 다 진행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 전 단계입니다. 그 수업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그 수업했던 그 건물 같은 경우는 그냥 온라인으로 거의 다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온라인이 너무 싫어서 반드시 나와야겠다라는 진짜 일부 학생이 있어요. 그런 경우만 이제 불렀어요. 그냥 불러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했는데 뭐 거의 99%는 온라인 수업을 했었고요. 확진자가 수업하지 않는 다른 건물에 또 학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온오프 병행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밀접으로 예상된 아이들이 다 이제 음성 판정이 나오게 되면 다 괜찮다라는 걸 알리고
정상 수업으로 복귀하는 이 일반적인 루트였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보건소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건데, 보건소 역학조사가 보통 이제 위드 코로나 전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올 10월까지는 확진 학생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한 이틀 정도 이내에 이제 다 역학조사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사 받고 다 음성이라는 거를 보건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가격리라든지 수동격리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이번에 그때 할 때 이제 자가격리를 안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격리가 되게 되면 2주간 거의 뭐 애들이 뭐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격리가 안 시키기 위해서 이제 학원 내에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정말 좀 과대하게 좀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격리 없이 계속 쭉 진행을 해왔던 게 좀 주요했고요. 이건 일반적인 대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건 정말 심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오죽했으면은 학과장님한테 제가 사소연까지 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12월 달에 12월 달에 이제 2일부터 거의 9명이 그냥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조금 전에 오늘 또 나왔습니다. 10명 나오네요, 12월 달에. 이게 막 계속 나오니까, 이게 저도 뭐 이게 대응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너무 이게. 그래서 매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뭐 똑같이 대응을 하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매일매일 이제 어머니들한테 확진자 발생을 알렸어요, 계속 문자로. 예를 들면은 12월 둘째 주에부터 화, 수, 금, 토, 일, 월, 화, 수가 매일 나온 상태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 학원 내에서 밀접이 된 것도 아니고 이게 전파된 게 아닌데 어떻게 된 게 계속 학교에서 불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애들이 계속.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문자가 나가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학원 안 다닐 것도 아닌 건데 이게 너무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불필요한 걱정이 컸고요. 특히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학원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문자 나가는 거니까 원래 이렇게 학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냐, 원래 이렇게 막 방문하고 그냥 온라인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경우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걱정이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기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요. 이제 결과 나올 때까지. 그래서 얼마 안 나올 때는 대차가 됐지만 이제는 이렇게 막 거의 엄청 자주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대차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근데 이 두 개는 괜찮아요. 근데 세 번째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되는데 그 보건소에서요 역학조사가 안 나옵니다. 이게 미치겠어요. 안 나와서 이게 역학조사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결되겠는데 안 나오니까 안 나온다고 너무 지체가 되고 있다 보니까 학원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공지를 다 했잖아요. 했으면은 코로나 검사를 다 받습니다. 다음 달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그날 혹은 그 다음 날 역학조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나와요. 이게 너무 밀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코로나 검사 받은 아이들이 음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건소 역학조사가 안 나온 상태가 되다 보니까 계속 이상한 상태가 됐어요,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저도 계속 보건소에 계속 연락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대형 광고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바꿨는데, 그 기존 방식으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이렇게 하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새로운 대형이라고 해서 제가 문자를 지난주에 그냥 다 보냈습니다. 그냥. 보내니까 저도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 그냥. 어쨌든 이제 부모님들께서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라는 걸 가정한 이후에 그냥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 우리 학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광명시 보니까 이제 학원 내 확진자가 많다라고 인식하는 분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학원 내에서 확진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서 감염이 되어서 우리 학원에 수업받은 거라고요. 그로 인해서 원내 추가 발생이 없었습니다라고 안내가 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했으면 하면은 그 확진 학생이 발생했을 때 전체 원생으로는 문자 발송을 하지 않고 이제는 확진 학생하고 관련돼 있는 반, 뭐 차량 동성 혹은 밀접 접촉한 아이들한테만 연락을 하고 혹시나 이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는 했고요. 그 다음에
차량 기사님 대차 부분도 사실은 학원 서비스 부분에서 차량이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한테 차량에 대한 불이익을 안 받게 하고 싶었는데 요거는 저희가 아무리 고민하더라도 답이 안 오더라고요, 이 경우는요. 그래서 서비스를 잘하고 싶었지만 이런 경우는 대차가 거의 이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수업 받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등원하도록 이렇게 안내가 나갔습니다. 차량비는 초반에 제가 지급하다가 그냥 그다음부터는 지급 안 했어요. 그냥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광명보건소가 아닌 다른 지역 보건소에서 확진받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저희 학원 애들, 광명이 지역이 서울도 가깝고 부천도 가깝기 때문에 인근에서 오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확진받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보건소에서 확진을 받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 보건소에서 광명보건소로 이게 확진돼 사실이 이관돼야 되는 건데 이관이 정말 안 돼요, 이게. 제가 그 보건소에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거의 3, 4일 이후에 거의 이관이 되고 광명시 내에서 다시 이관된 게 다시 또 2, 3일 걸리게 되니까 이게 거의 일주일 동안 이게 방치된 상태가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이게 다른 지역 보건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확진 판정을 다른 지역 보건소에 받는 경우는 저희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그 보건소에 이야기해서 빨리 제가 이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인 건데 이제 방역 테스트라든지 격리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온라인 수업에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긴 하지만 학원 내에서 이제 강화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방역 패스라든지 격리되었을 때 온라인 수업을 강화하게 나가겠다라고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하는 방법을 다 이제 정해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했고요.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는 확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온라인 수업으로 다 하지 않고요. 그냥 그 반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이 되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온오프 병행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해서요. 지금은 이제 특별하게 얘가 나왔다고 해서 학원 전체적으로 오프라인으로는 가지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대신에 저희가 학원에서 하는 방역은 예전보다 더 많이 해요. 진짜로. 이제 매 수업 시간 이후에 이제 애들이 이동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다 이제 살균이라든지 그런 거 다 하고 있고요. 애들이 앉을 때도 다 이제 자기 책상 닦고 앉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겪어 보니까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제가 초반에는 이제 코로나 초창기 2020년 같은 경우는 뭐 확진자 발생했을 때 애들한테 많이 미안해가지고 뭐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제 없고 지금은 오직 딱 하나, 두 개 같아요. 코로나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하고 이 온라인 수업 이 부분 같아요. 온라인 수업. 이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 강화하는데 저는 지금 학원에 온 에너지를 다 지금 투입하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전보다 알리는 걸 조금 적게 하고 방역을 훨씬 더 많이 강화시켰고 대신 애들이 안 나왔을 때 온라인 수업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학원 내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한 상태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첫 스타트 우리 한결 원장님, 아유, 참, 들으면서도 많이 좀 속상하고 하긴 하지만, 우선은 저보다도, 원장님도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응하시는 분들에 있을 때 경험적으로 같이 동일하게 하시니까. 왜냐하면 1기부터 8기까지 저희가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제가 이제 그 다음 교시에 넘기면서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없으실까요? 그러면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옆에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후에라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선은 제가 아까 전에 빠르게 시작한다는 욕심으로 우리 시작할 때 우리 학장님 먼저 말씀을 좀 듣고선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안 하실 거예요? 그냥 바로 예, 뭐 얘기 필요 없을 것 같고 끝날 때쯤 그때쯤 끝날 할게요. 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황교율 원장님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 2기에 또 우리 김재성 원장님이 이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대구가 제일 처음에
그 모든 직격탄을 처음에 맞았던 우리 대구 김재승 원장님, 고등어학원이 아니라 고등어학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어학원 김재승 원장님이 대구 처음부터 지금도 다시 또 터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김재승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 고등학원 원장 김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해지고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 제일 처음에 발생되었을 때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사실은 저희하고 블로그에 글을 다 올려놨습니다. 다 올려놨는데 거기를 캡처해서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시 상황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이 대유행이 다시 오게 된다면 진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했는지, 저희보다 더 잘하신 학원들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끔. 다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재승 원장님, 여임 됐나요? 원장님 7시부터 나더러 화면 공유 대기하라더니. 네. 일단 네. 코로나19와 고등학원 그 한 달간의 기록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2020년 3월 26일에 글을 저희가 올린 거고요. 저희가 2월 19일에 공고 조치가 나왔습니다. 대구에. 정확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이 됐죠. 네, 이게 신천지입니다. 다들 웃어주실 거라고 믿고, 네, 이게 발생돼서 그때부터 제가 사실 신천지가 발생하기 전에 낌새가 있었죠. 지금처럼 대유행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서울에서 조금씩 이야기가 들렸고, 그 상황에서는 이게 온라인이 무조건 학원의 핵심 역량이 될 거라고 제가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신천지가 이제 방송이 아침에 나오자마자 저희 학원 전체 소집을 해서 그날 당일에 저희 학원 모든 선생님께 아이패드를 사드렸습니다. 아이패드를 다 사드렸고 그걸로 이제 온라인을 줌을 통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사실 그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초반에는 아프리카로 해야 될지 줌으로 해야 될지 했는데 요즘 이제 거의 다 줌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달간에 어떻게 저희가 진행했는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재밌으셨죠? 네. 마지막에 댓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저희가 목차를 저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잡을 때 첫 번째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수업을 지키다. 수업을 지키다가 뭐냐면 원장님들도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앞에 일기 황교율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온라인 수업을 잘할 수 있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온라인에 대한 스터디를 하자라고 해서 제가 그때 새벽까지 계속 온라인 영상들을 피드백 받고 다시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가패스를 이길 수 있는, 메가패스가 아니죠. 메가스터디죠. 메가스터디를 이길 수 있는 수준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그리고 같이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 저희가 한 달 동안 제가 계속 밤을 샜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영상 확인하고 수정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시간이 엄청 걸렸는데 무엇보다 수업이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1번으로는 수업을 지키다 해서 그때 패드를 다 사드렸고 처음에는 제가 녹화 방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담당생별로 이렇게 줌을 당겨서 온라인 그러니까 줌을 패드를 연결해서 지금 다 이렇게 하시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런 저희 학원의 고등어 학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고등학원 쳐셔서 이 블로그 글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일 더 빠르게 읽어보실 수 있을 건데 처음에는 녹화 방송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는 아프리카 방송을 하고 할 때 아마 이게 그때는 저희가 2주 동안 공고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그때 학원 대구 학원들이 거의 2주간은 강제는 아니었는데 반강제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휴원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바로 조치를 해서
그날 당일날 이런 걸 만들었었습니다. 고등 어벤져스 TV를 만들어서 뭐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언제 어떤 방송이 일어나는가 이런 시간표를 학생들한테 모두 전송을 했고요. 고등부 수업은 어떻게 하고 이 수업이 끝나면 어떤 수업이 다음에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오프라인으로만 수업하던 표가 아니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표를 새로 설정을 해서 아이들에게 그죠? 여기 보면 2월 이게 이제 3월 1일부터 이렇게 수업을 했다는 이제 2주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 편성표를 만들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중고등간을 같이 방송 스타일로 선생님들한테 그랬습니다. 화장하고 영상 찍으시고 예쁘게 하고 영상 수업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요게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처음에 이제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다가 그 뒤에는 이제 줌으로 쌍방향 수업으로 할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도 미리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때는 정말 처음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생소함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먼저 만들어서 알려주고 수업 전날에는 아마 그 들어오는 연습까지 시켰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는 전부 다 수업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막 애들이 잘 듣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제가 온라인이지만 실제 수업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소리보다는 그 화면에서도 막 행동을 보이고 막 하여튼 오만 행동을 다 해라. 애들 끌어당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결국은 현장감의 싸움이거든요. 온라인 수업은. 그래서 그 현장감을 얼마나 살리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학원 전반적인 스터디가 있었던 걸로. 그때 한 2주간은 거의 선생님들 학원에 출근하셔서 계속 같이 찍고 같이 피드백하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처음이 수업을 지키다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생을 지키다. 그럼 우리가 수업을 해주는 것만으로는 끝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학생을 지키려면 학원에서 어떻게 했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수업을 저희가 초반에 엄청 열심히 했는데 뭐 잘 알아듣는 학생들도 있는지 없는지 이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선생님의 정성이라고 생각해서 질의응답 카톡 저희는 이제 학교별로 수업을 했던 상황이라서 질의응답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별로 계속 진행을 했고 그걸 저한테 다 찍어서 보내라고 했었고요. 행정실로. 그럼 그 행정 선생님들이 그것을 전부 다 결합해서 학교별 그 반 학부모님들한테 계속 매일매일 피드백을 보냈던 걸로. 네. 새벽 2시에도 질문 받고 보내고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지금 위드 코로나가 실패하고 이제 다시 대유행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아마 학원이 2주나 1주나 이렇게 강제적으로 휴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무조건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다 속속히 알려드리도록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한 거고요. 그럼 이제 수업한 것들에 대해서 그때는 교재들 같은 경우도 갑자기 닥쳤기 때문에 교재들 그때 저희 학원 원생들에게 각자 집으로 다 배달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거의 뭐 물론 여러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다 같이 배달을 해서 이런 교재들 자체를 프린트나 교재들을 수업 아까 그 시간표에 맞춰서 미리 애들한테 줬고 그거에 대해서 필기를 했는지를 각 단톡방에 다 사진을 찍어서 관리를 계속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뒤에 이어지는 학부모를 지켜라 파트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 결합해서 수업이 끝나면 다음 날 학부모님들한테 계속 문자가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알렸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렇게 계속 했었고요. 여기 이제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들었고 한 것들을 저희가 지금 요때는 고등관 중심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등부 아니고 중등부 전체적으로 각자 필기했던 걸 사진 찍어서 다 올리고 선생님한테 보내고 그걸 취합하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 2주간 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카톡 주고받았던 거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카톡을 주고받았던 것들도 모두 다 캡처했었고요. 그 모든 캡처했던 내용들을 편집해서 학부모님들한테 계속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났고요. 이때는 거의 한 달 정도 거의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부모님을 지켜라라고 해서 학부모님들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피드백을 보냈습니다. 수업은 화요일 날 수업은 어땠고 출석을 했는지 참여도가 어땠는지 숙제는 늦게 제출했는지 단원을 통과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등반뿐만 아니라 중등반까지 해서 좀 사양은 다르지만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글자들을 하나씩 다 실제로 한 명 한 명 사실 이때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대구 입장에서는 이때가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의 목숨 걸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당연히 위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드렸었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함께 그때 오히려 저희 고등어학원 입장에서는 학원의 어떤 단합력이나 이런 게 오히려 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위기이자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도 다 이런 문구들을 하나하나씩 다 피드백을 해주셨고요. 그걸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들께 피드백을 계속 이렇게 했었고요. 어머님들 그래서 고맙다고 하는 문자들도 참 그때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3월 달에 그렇게 보내고 4월 달에 이제 정상 계약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또 정리를 해서 어머님들한테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요즘은 저희도 아까 황교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학 당국에서 너무 반응도 늦게 오고요. CCTV가 보통은 저희 학원이 있기 때문에 CCTV 화면만 보내서 실제 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도 5번 정도가 됩니다. 저희 학원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CCTV를 필요한 화면들만 보내주니까 그쪽에서 이미 저희 학원을 알아서 몇 번 잘 저희가 대처를 했더니 이제 저희를 믿으세요. 그래서 먼저 선제 조치로 먼저 아까 한규일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공고하는 거죠. 무조건 역학당국에서 연락이 가지 않더라도 먼저 코로나 검사를 꼭 받으시라고 연락도 했었고 한 번은 대구에 어떤 분위기가 풍겨져서 제가 선제적으로 2주간 그냥 자발적인 온라인 전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올해 중순쯤이었던 것 같은데 지역 내 감염자가 갑자기 저희 지역에 대구 달서구에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느낌이 싸해가지고 2주간 선제적인 온라인 수업 전환을 했고 처음에 반발이 있었는데 진짜 그 다음 주에 터진 거예요. 대구에. 그래서 오히려 더 칭찬받았던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 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유행에 대비하고 이렇게 원장님들이 다들 잘하시겠지만 계속 주의를 계속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지금은 온라인 수업을 누가 더 잘하냐의 싸움인 것 같거든요. 요즘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저희 선생님도 아직도 저희 스터디를 일주일에 2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어떻게 하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뿐만 아니고 선생님 역량 강화를 하는데 좀 더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고등학원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우. 김지수 원장님, 저한테 오늘 계속 톡으로도 어차피 하는 거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했던 것처럼 너무 일목요연하게 4가지 정리 정말로 딱 임팩트 있게 너무 와닿습니다. 수업을 지키다, 학생을 지키다, 학부모를 지키다, 그리고 마지막에 학생들의 2022년을 지키다. 근데 2022년이라고 했을 때, 한참 전인 것 같은데, 와, 벌써 재작년이네요. 우리가 이제 2022를 지금 이제 맞이하고 네, 있고.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2020을 지키다라고 했을 때, 뭐지? 이거 오타 아닌가? 그랬는데, 2년을 흘러왔나요? 우리가 코로나로 해가지고. 자, 그 4가지 키워드로 해서 지금 준비하는 모습 너무 정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고요. 또 온라인 수업을 또 자발적으로 할 정도로 온라인에 무조건 어쨌든 이제 피할 수 없으니까 그걸 더 오히려 강화시키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몫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 우리 3기 김재현 원장님은요, 뭐 여러분 아시죠? 의정부에서도 정말로 많은 사태가 초반에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더 승승장구하신 우리 블루타이의 골리앗 김재현 원장님은 의정부에 거의 1회 마을을 가지고 계세요. 1회 학원 원장님이신데 1회 마을이 있고요. 어머님들께서 또 1회 학원을 가려고 일부러 이사를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학원입니다. 자, 이제 김재현 원장님 마이크 켜시면 될 것 같아요. 음소거 됐어요. 네. 마이크 켜주세요. 지금은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루타이 상기 그에서 박스 배달 담당을 맡고 있는 김여한입니다. 안 들리세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이게 온라인은 참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앞에 1, 2기 어마어마한 원장님들 저기 말씀 많이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뭘 좀 전해드릴까 하다가 일단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저희 근처에 이제 이제 학교 중학교 이제 확진자가 났을 때 이제 저희가 학부모님한테 이제 그날 문자를 보냈던 걸 지금 채팅방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대구가 이제 처음면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두 번째로 의정부 지역이 이제 성모병원 발 이제 확진자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홍대 외국인들 이제 클럽 뭐 그런 부분들도 거의 의정부가 처음으로 터지고 하면서 뭐 저희도 피해갈 수가 없었죠. 같이 이건 뭐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그대로 이제 그런 데미지를 다 받았었고 원장님들하고 비슷하죠. 저희도 이제 정말 새벽까지 이제 선생님들하고 회의하고 또 준비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물론 지금도 이제 뭐 아직 계속 코로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도 이제 뭐 내일을 솔직히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뭐 다 비슷하지만 저희도 한 2년 정도 겪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표현이 가끔씩 있는데 고난이 축복일 수는 없는데요. 고난이 축복일 수는 없죠. 그냥 고난은 고난인데 2년간 이제 어떤 코로나라는 어떤 태어나 처음으로 겪어보는 그런 고난들을 겪으면서 내부적으로 일단은 저는 학원이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냥 저희도 오프라인 위주의 학원이었는데 계속 이제 일부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을 준비를 하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평소 생각했던 것들을 빠르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데 또 감사하게도 코로나 터지기 이제 얼마 전에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근무하셨던 국어 선생님이 이제 영입이 됐었는데 이분이 이제 학교에서 어떤 이런 아마 거의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에 수업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고 선생님 주도하에 정말 빠르게 저희가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고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서 저희는 거의 그러니까 정말 그런 어떤 터졌을 때 단 하루도 주위에 거의 대부분 오프라인 수업을 못 벗어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을 때 저희는 이제 단 하루도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결손 수업 없이 이제 다 했고요. 그리고 많은 원장님 앞에 이제 두 분 원장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수업뿐만 아니라 케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됐을까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다 이제 자료들을 만들어서 뭐 집집으로 이제 배달도 하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밴드나 저희가 학부모들 소통하는 밴드가 있는데 밴드 통해서 이제 다 올리고 저희가 이제 어정부 이야기랑 카페에 이제 저희가 학원 후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이대학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때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 터졌을 때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이슈가 정말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온라인 수업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어떤 학생들의 케어 심지어 저희가 막 처음에는 아이들 이제 놀이터에 불러서 놀이터에서 수업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나가면서 학부모들 보고 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학부모한테 신뢰를 많이 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대학은 어떤 상황이 터져도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채팅방에 올린 것처럼 처음에는 지금은 좀 그렇지만 처음에는 마치 정말 학원에 확진자가 나오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꼭 죄인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잖아요. 마치 우리가 뭐 잘못해서 아니면 정말 매일매일 방역하고 매일매일 하고 저희가 방역했던 그것도 막 올리고 했는데 다 이렇게 쓰고 공무원 이제 보고서 직원처럼 다 하고 막 했던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것도 이제 배너로 앞에 만들고 공부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정말 그랬잖아요. 저희가 마치 죄인처럼. 근데 그러지 말자. 이게 뭐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저희가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제가 태킹방에 올린 것처럼 이제 학생이 어떤 뭐 이렇게 뭐 시간별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어느 수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학부모님들한테 다 공개를 했어요. 그날 바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이제 보건소나 교육청 같은 데서도 그 앞에 그 배구 원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미리 저희가 터지기 전에 학생이 한 명도 나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 준비를 거의 다 해놨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명단, 전화번호 하고 전부 다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해서 이 일 딱 터졌을 때 보건소에 전화 왔을 때 오히려 이렇게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보건소에 일이 줄어들지 않냐. 예, 그리고 교육청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의 저희가 준 모델이 예, 그쪽에서 참고를 해서 사용을 할 정도로. 그래서 다른 원장님들한테도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 예, 저희도 그냥 뭐 예, 일회학원은 뭐 이제 올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워낙 정말 이렇게 딱 매뉴얼대로 다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게 저희가 잡아 나갔던 부분들이 서로 이제 또 신뢰를 쌓는 부분도 굉장히 저희도 좋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이제는 코로나가 없을 때도 조금 이제 뭐 저희 동네나 이렇게 지역에 없을 때도 저희는 이제 지금 이제 거의 수시로 온라인 수업을 열거든요. 일단은 뭐 계속 이제 감을 잃지 말자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편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특히 고등부는 꽤 멀리서 오는 아이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서 버스 타고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토요일 수업이나 이런 애들은 멀리서 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특히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제 그렇게 어떤 병아원 시간들을 세이빙해 주면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특히 상위권 아이들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돌리고 나서도 어떤 아이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 안 되냐 이럴 정도로 저희는 예,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한편으로는 축복이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건 있는데 준비하고 싶었던 어떤 온라인 수업을 뭐 강제로 준비 안 할 수가 없죠. 준비를 했고 그게 어떤 지금 저희의 어떤 그런 무기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다음 제가 이제 2022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학원형 모델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예, 이 시기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했던 부분들. 그래서 멀리 있는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참여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어떤 새로운 학원의 모델을 지금 제가 만들고 있고 교육청하고도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그 학부모들한테 있는 것들을 잘 오픈을 해드렸고, 그러면서 일회학원의 어떤 신뢰를 쌓았고, 교육청이나 시청 쪽, 그다음에 보건소 쪽에도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잘 정립해서 드리면서 일회학원 하면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예, 그렇게 물론 또 계속 많이 생기면 또 어렵고 아무래도 오프라인 수업이 좋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뭐 어려운 쪽에도 감사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잘 대처하다 보니 예, 학원은 또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학원의 모델을 또 새로 하나를 또 찾았다. 그리고 그걸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코로나가 가져다 준 축복이 아닐까.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장님들은 저희가 보냈던 여기 채팅방에 올려놓은 부분들도 활용을 하시고, 혹시라도 짧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전달을 못하겠지만 만약에 또 좀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네요. 네, 맞아요. 지금 얘기 들었다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막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우리 김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밀한 매뉴얼을 미리 세팅해 놓으면 오히려 좀 불편하고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너무 마음 상하거나 막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매뉴얼대로 하면 오히려 더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된다라는 말이 정말로 맞구나 했고요. 그리고 우리 김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도 있지만 코로나 덕분에 온라인 수업 되게 물론 오프라인이 더 좋다고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 대한 장점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줌으로 하는 것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불편하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의 변화는 그냥 받아들이고 더 어떻게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자리에 가장 큰 취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깐 또 깨알 정보 드리면은 우리 김재원 원장님이 나는 강사다라는 또 우리 원장님들의 가장 힘든 부분, 강사 수급에 대한 나는 강사다에 또 이번에 얼마 전에 올해 또 런칭하셔갖고 진행 중에 있으시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또 따로 김재원 원장님께 또 이제 톡이나 이런 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채팅창에 우리 김재원 원장님이 올리셨으니까 이것도 더 눈여겨보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우리 김재원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 우리 사전 5기라고 해서요. 4기와 5기가 4기부터가 코로나 직격탄으로 맞았어요. 3기까지는 코로나 없이 우리가 즐겁게 오프라인에서 함께 공유를 했는데 4기 때부터 코로나가 와가지고 4기, 5기 분들은 거의 지금 막 오프라인 수업도 못 듣고 되게 힘들었던 기수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해 돼서 4기와 5기가 합쳐서 사전 5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전 5기의 대표는 금문찬 원장님, 회장님이시기도 했고 자, 일선에서도 되게 많이 터졌었죠. 그래서 우리 금문찬 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자, 어디 계세요, 금문찬 원장님? 근데 왜 안 계세요? 금문찬 원장님. 아, 네, 거기 계셨구나. 가능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일산의 카르마 어학원 수학여행 원장 금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원장님들이 거시적인 차원의 어떤 대응 문제는 다 언급하실 거라고 믿었고 역시 그러셨기 때문에 저는 좀 미시적인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저 최근의 이슈에 좀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 네, 화면 공유됐나요? 네. 화면 공유됐죠? 네, 됐습니다. 최근의 이슈는 아마 원장님들 이제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가지고 한두 번 정도 이 상황을 접해 보지 않으셨을까 다 생각이 들고 최근의 상황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휴원 조치는 거의 없는 것 같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그리고 담당했던 선생님들 그 자가격리 조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학원에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그리고 또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학원은 그냥 음성 판정 받고 나서 추가 조치 없는 그런 상황들도 나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2월 1일 그리고 12월 17일 2주 간격으로 이제 연속해서 이렇게 발생이 최근에 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자가격리 조치를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진 판정의 결과가 이제 학부모님을 통해서 이 연락이 오죠. 학부모님 전화를 받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어머님은 마치 죄인이 된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럴 것은 아닌데, 그랬을 때 이제 침착하게 상황을 좀 전해 듣고, 그 다음에 꼭 저는 그 연락 받은 그 보건소 담당자 연락처를 좀 달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적어놓고 그 다음에 바로 교직원 대상 긴급 톡방 회의를 소집을 하고 당일 상황들을 이제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의실 자리 배치도 그 다음에 이 학생이 그날 또 이동 수업을 했는지 여부 학원에서의 동선 최대한 좀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수업 중에 좀 특이사항들이 없었는지 등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문자 내용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문자 내용은 가능하면 좀 구체적인 상황을 좀 적시한 문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발송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좀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전체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해당 반만 보낼 것이냐. 저는 2번 다 그냥 해당 반만 보내는 걸로 했습니다. 저기 그랬더니 금문찬 원장님.
잠시 네. 죄송한데 지금 이거 뭘 PPT를 열어 놓으신 건가요, 지금? 네네. 잘 안 보이나요? PPT가 안 열리고 그냥 폴더로만 지금 화면 공유가 저만 이렇게 보이는 걸까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까요? 그냥 2021년 12월 17일 대은현 이제 보여요. 이제 보여요. 네. 지금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여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 흐름도 대응 흐름도에 보면 제가 4가지 단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문자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서 보낼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발송 범위는 전체로 할 것인지 해당 반만 보낼 것인지, 그리고 좀 당황하다 보니까 차량하고 차량 도우미를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중에나 생각해가지고 뒤늦게 조금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같이 적어놓고 원장님들은 혹시 당황해서 놓치는 일을 없도록 제가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조치 후에 중간 상황을 이제 중간에 한번, 그리고 최종 상황 이렇게 보내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조치로 보건소에서 연락이 이제 늦게 오는 경우가 있죠. 특히 주말에 이제 이 확진 판정 소식을 들었을 때는, 특히 이제 토요일 같을 때 듣게 되면은 월요일 오후 늦게나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학부모님한테 그 보건소 담당자 연락처를 좀 알아봤던 것 같고, 그리고 연락이 오기 전에 바로 그날 그 연락을 해서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정확하게 좀 해주고 상황판을 만들어서 그 파일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건소 담당 직원들도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 추가 조치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만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으니 쉽게 말하면은 저를 믿고 그냥 추가 조치 안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걸 좀 어필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상황을 전달해주고 그다음에 상황판 한 페이지짜리로 만들어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상황표를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고맙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는 말씀은 음성 조치가 나오게 되면 추가 조치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답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안심을 한 상태에서 학부모님한테 이제 중간 상황 보고 문자를 보내고 이랬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정작 이제 주변 같은 반의 학부모님들, 학생들, 그리고 이제 교직원들만 챙기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정말 죄인이 된 듯한 목소리로 처음 확진 소식을 알려주셨던 그 확진 부모님한테는 좀 늦게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꼭 빠치지 말고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다음 요게 그다음 페이지 이게 공유됐나요? 자석 배치도랑 이게 보이나요? 네. 네. 제가 요 상황판을 한 페이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좌석 배치도 정확하게 이렇게 이름 명시해 주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기 밑에다가 좀 강조를 해줍니다. 이 하모모 학생이 어떤 상황으로 그날은 등원을 안 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요걸 봐주고 자가격리 조치 하지 말라라는 어떤 사인을 은근히 좀 보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제가 연락드리기 전에 사전에 이런 조치들을 제가 취했다라는 것을 타임라인을 정리해가지고 요런 일로 요렇게 대응했으니 안심하세요라고 제가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자는 여기 보건소에 어차피 보낼 것을 염두하고 문자에 요런 얘기를 꼭 넣어줍니다. 텀도 있고 방역 수칙도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도 철저히 하였기에 문제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만, 이 글을 꼭 이 문장을 넣는 이유는 보건소 직원도 이걸 보고 여기는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좀 해달라라는 어떤 시그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대응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두 번 다 그냥 자가격리 조치 없이, 그래서 만약에 자가격리 조치가 이제 특히 이 선생님이 자가격리 조치를 받게 되면은
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염두하면서 이게 대응 상황을 정리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진 상황 종료 후에 학생이 이제 복귀할 때 우리가 또 조금 더 그 불필요한 마찰이 좀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당일날 그 별도 연락 없이 등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학부모들이 미리 다 얘기됐기 때문에 이때 해제가 되니까 이날은 가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아무 연락 없이 와가지고 데스크에서도 당황하고 선생님도 당황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다른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불안해가지고 아무리 확진되었다가 이게 2주가 지나고 해도 좀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거 비활성기라고 하던가요? 그 어느 정도 기간을 좀 완전히 지내야지만이 좀 안심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을 강의실에 들여보내지 않고 대기하는 다음에 학부모하고 이렇게 전화해서 아직은 좀 불안해서 오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을 때 학부모님하고 이렇게 좀 마찰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종종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따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강의실에 들여보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차량하고 차량 연결이 좀 안 돼서 오히려 이거 가지고 불만을 좀 제기하는 학부모님이 계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수업 관련 조치에 조금 미흡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학부모님하고 그 확진 학생하고 학부모님 대응하는 단계에서 재등원 시에 미리 연락을 달라는 그 별도의 당부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제가 반성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칫 놓치기 쉬운 것들 확진 학생 및 부모님 챙기기 그다음에 여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상황 종료 이후에 학원 복귀 과정에서 마찰 없이 매끄럽게 이렇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까지 따라준다라면은 상황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좀 미시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하려고 애를 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금문찬 원장님 아주 디테일하세요. 미시적인 게 아니라 너무 디테일하시고 주제가 다 똑같을 것 같은데도 역시 어떻게 이렇게 서로 간에 짜고 어떻게 뭔가 하신 것처럼 다 다르네요. 키워드가. 자, 우리 금문찬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4기 우리 5기 4기 회장님이셨죠? 자, 이제 사전 5기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6기가 원래 우리 6기 회장님 1대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 회장님이셨던 김번진 원장님께서 원래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김번진 원장님 같은 경우는 강남 쪽에서도 한번 터졌을 때 그걸 고스란히 또 겪으셨고 가족 전원이 또 4명이 다 자가격리를 하실 정도로 다 확진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노하우를 얘기해 주시기로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오늘 학원에 일이 생기셔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6기 회장님이신 손선재 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자, 어쨌든 너무 감사드려요. 손순재 원장님 어디 계실까요? 어디 네, 여기 계세요? 있습니다.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또 갑작스럽게 그 학과장님 연락을 그러니까 받고 김원주 갑작스럽게 원장님께서 오늘 갑작스럽게 못 하신다고 해가지고 오늘 갑작스럽게 우리 손순재 원장님께서 역시 블루타이 사랑입니다. 정말 훌륭하세요. 자, 이제 화면 공유 그냥 하시면 돼요. 다 열어놨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다들 비슷하게 겪으셨던 것 같고 앞서 설명들을 너무 잘해주셔서요. 저도 뭐 저희가 진행했던 몇 가지 것들하고 요새 반응까지 그냥 간결하게 말씀을 좀 드리지요. 제 작년 2월 달에 이제 말경에 터졌죠. 그래서 23일 날 결정을 좀 했어야 되는 거고, 저희도 그때 갑작스럽게 결정을 좀 하게 되었고, 12시에 문자를 보냈어요. 일부러 고민하다가. 그래서 휴원합니다 하고 이틀간 고민을 한 다음에 당시에 줌이라는 걸 김예성 원장님처럼 확인을 하게 돼서 저희는 동영상 강의 같은 것을 진행하는 형태는 아니고 라이브를 바로 진행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건 역시 불타였습니다. 불타 3기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셨고 저희가 빠르게 적용을 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바로 줌수업이라는 걸 최초로 진행을 했고 지역 내에서 최초였고 당시로서도 굉장히 빠른 대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토로 삼았던 것들은 가장 빨리 대응하고 가장 늦게 푼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을 가장 먼저 대응했는데 가장 늦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의 경우에는 중수업을 연간 거의 6개월에 가깝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로도가 없진 않았는데 잘 견뎌줬던 것 같고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지금 블로그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 화상 수업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안내가 돼서 진행을 했었고 부모님들한테 웜업 시간도 다 드렸었어요. 초창기에 워낙 줌을 모르실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디테일들을 좀 강화시키면서 다른 분들보단 빠르게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데미지가 적었던 것 같다고 해야 되나? 데미지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냥 편안하게 적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뭐 아시겠지만 바로 무급 계약들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바로 급여가 나갈 수 있게 저희가 조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반응이 지금처럼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지가 되었고요. 다른 분들처럼 저희도 교재 배달 서비스도 일일이 했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정해서 직접 문 앞에다 갖다 놓는 배달 서비스를 다 했었고요. 네. 이런 과정들을 거친 뒤에 지금도 설명드릴 게 많이 있을 것 같지만 뭐 이미 앞서 설명드린 게 워낙 많아서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확진자가 터졌다, 뭐 자주 터지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원에서도 좀 나오고 있고 주변에 뭐 늘상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대상이 생기면 바로 그냥 온라인으로 쉽게 적응을 합니다. 그냥 저희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서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문자를 드리면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줌 수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되게 좀 편해지신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쿨해지셨다고 해야 되나? 별로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스트레스가 덜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번에 원에서 직접 터졌던 게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요소들은 투명하게 대응을 했더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상황에 어떤 확진자가 어떤 경로로 발생을 했으니까 저희는 이런 상황에선 줌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언제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든가 현재 아이가 어떤 상태이니까 등원은 미루시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원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고 어떤 방역을 하고 있고라는 걸 상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피로도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좀 듬성듬성 아까 그 황교일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만 좀 정보를 좀 몰아서 제공하려고 하고요. 어머님들도 그 말씀 계속 듣는 게 좀 피로도가 쌓이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희가 했던 팁은 당시에는 뭐 지금도 얼마나 그런 요소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하고 그러다 보면 수강료가 이렇게 비싼 게 좀 맞지 않지 않아? 라는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개별 라이브 1대1 코칭이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피로도가 높았어요. 선생님들한테는. 그래서 시간을 10분씩이든 20분씩이든 15분씩이든 활용을 해서 라이브 코칭이라는 개념으로 뭔가 엄청난 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느낌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써있지만 학습 공백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렸었고요. 그게 나름대로는 인지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당시 이탈률이 굉장히 적었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 지금은 그렇게 의미 있는 말들은 아닌 것 같은데 대응해가면서 뭔가 부모님들에게 인지가 되거나 강화돼야 되는 요소들은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생존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아무것도 준비 안 하신다고 했다가 일기부터
다른 분들 발표하시는 거 보고 저한테 개인톡으로 "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더니 아니 바로 저한테 질문 개통 오시고 나서 3분 만에 다르게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블로그를 보여주셨는데 역시 평상시에 하신 블로그에 그냥 그대로 담겨 있네요. 얼마나 고심을 하고 얼마나 많은 거를 그 순간순간에 했는지가 그냥 다 보였습니다. 진짜 원장님들 모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손선재 원장님 얘기하신 거는 투명하게 대응했다. 우리가 뭐 확진자를 터졌다고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보다 무슨 큰 터부시 되고 주원구시 막히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에서 막 괜히 막 속상할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대응하면서 하면 결국은 다 더 오히려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 이제 6기 손선재 원장님 너무 감사드려요. 급작스럽게 부탁해도 잘 해주셔서요. 네, 자 이제 우리 그다음 7기 이제 2기수 남았습니다. 7기 김철환 원장님 어디 계세요? 우리 김철환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불타는 호랑이. 어유, 네. 네, 저도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평택의 정철어 학원, 뭐 포함해서 크리스티 에듀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김철환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11시까지 제가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 내일 오전 11시에도 제가 지금 이번 주 일주일이 월화수목금이 오전 11시 한번 저녁 8시 한번 이렇게 와서 월화수목금 일주일을 제가 계속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 상태가 좀 좋지 않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부탁을 받았는데 어쨌든 제가 저희 학원에서 그냥 대처했던 그냥 그 실질적인 내용들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사실 워낙 훌륭한 원장님들께서 앞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뭐 하나하나의 뭐 이미지나 뭐 이런 매뉴얼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저희 학원이 그냥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코로나 이전부터 그리고 이제 뭐 지금까지 그리고 또 확진자가 터졌을 때 어떻게 그때마다 이제 대응을 했었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 학원 그냥 블로그에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원장님들께도 제 그냥 순수했던 그런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 훨씬 더 좀 이렇게 다가오실 것 같아서 제가 저희 학원 블로그를 제가 좀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부끄럽네요. 제가 좀 이 평택의 트렌드가 약간 이렇게 그 사장님 사진들을 얼굴을 이렇게 뭐 올려놔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저희도 그 평택의 트렌드, 지역적인 트렌드에 맞게 제가 저희 현수막도 그러고 이게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좀 자기 사랑이 심하시냐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블로그인데 일단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저는 안 보이죠? 잠시만요. 네, 우선 저희 학원이 첫 번째 2019년 3월에 첫 개원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첫 해에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이벤트거든요. 네, 너무 빠른가요? 괜찮나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진행했던 이벤트인데 요 당시에 저희 이게 이제 9월 달, 10월 달 사진인데 저희가 학원 개원했을 때가 50명, 그 다음에 3개월, 6월 달쯤이 한 350명, 그 다음에 요 9월 달 저희가 이제 어학원 이제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학원의 그 모든 영끌을 하는 그 1년간의 이벤트가 마켓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도 이제 마켓데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 당시 저희가 9월 달에 진행을 했을 때 요 당시에 저희의 뭐 교실마다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 당시에 저희의 인원이 한 500명 정도를 이제 넘어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9월 달에 요 정도의 인원을 넘어서고 있을 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많은 이벤트들을 좀 준비를 해서 그래서 좋은 학원으로 이렇게 소문이 좀 나고 있을 때쯤 여기까지 좋은 얘기고요. 있을 때쯤
혹시 너무 빠르면 빠르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있을 때쯤 이제 저희 학원이 이제 방학을 하고 나서 네, 거의 이제 설날 때였던 것 같은데 2월 23일 날 제가 이제 해외를 갔다가 23일 날 도착을 했는데 그 공항에서 제가 도착을 해서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평택 네 번째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라는 뉴스를 제가 보게 됐어요. 네. 그런데 평택에 저도 이제 학원에 개원을 했던 거는 제가 뭐 평택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시장 조사를 하다가 평택을 했던 거라 사실 그런 평택의 그런 내용들은 잘 몰랐었는데 메르스나 뭐 아니면 이전 뭐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들의 첫 번째 그 발생지가 거의 항상 평택이었대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무언가가 터졌다 그러면 엄청 민감해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냥 평택에 뭐 네 번째 환자 생겼대. 뭐 이래서 그냥 학원을 도착을 했는데 이제 2월 23일 2월 24일이죠. 네. 2월 24일 날 아마 이제 도착을 했을 때 저희 학원에 그 당시에 이제 2월까지의 저희 재적 등록생이 이제 한 600명, 500명에서 600명 선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총 이제 한 13호차 정도까지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호차에서 13호차까지를 돌리고 있는데 2월 24일 날 이제 오후 2시 반 이 저희 첫 수업에 1호차부터 13호차까지 모든 10세대와 그 기사 선생님들과 안전 선생님들이 모두가 다 학원에 도착을 했는데 2시 반부터 저희가 저녁 수업 끝나는 시간이 8시 반까지 총 집계된 출석 학생이 정확하게 5명이었습니다. 네, 그 5명이 도착을 했는데 네, 아마 원장님들께서도 그 아찔함이 생각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진짜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제가 블루타이만 알고 있고 학과장님만 알고 있었더라도 네, 그래도 발빠른 대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깨알 홍보였습니다. 네, 아무튼 진짜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블로그 내용으로 그냥 공고를 했던 게 뭐냐면 이번 주 일주일 그냥 휴원 네, 요거를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그냥 일주일을 쉬었어요. 네. 방법을 모르겠어서 일주일을 쉬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 학원의 초강점 그리고 저희 학원의 이제 특장점으로 저희 학원의 그 발빠른 뭐랄까 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호주에서 11년 동안 지금 정말 보고 배우면서 영어를 배웠던 그 영어를 습득하면서 영어를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뭐 혼자서 그냥 언어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람과의 대면을 해서 그 긴장감도 맛봐야 되고 그 사람의 표정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저는 언어를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학원은 온라인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호주에서 경험했던 그대로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1시간씩 학원에 와서 선생님과 영어로만 100%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학부모 상담을 드립니다. 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성장을 했었던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영어는 대면해서 배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휴강을 했지만 온라인으로 제가 전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당시 이제 뭐 슬슬 나왔던 게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뭐 한다든지 아니면 줌이라는 단어를 그때 제가 처음 듣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깨트리면 여기서 끝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여기서 끝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일단 일주일 휴원을 해서 그냥 부랴부랴 제가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휴강을 했고 뭐 그래서 온라인 수업 채널을 뭐 한다 뭐 이때는 뭐 줌이라는 것도 몰랐었고 그래서 그냥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사실 시작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들 다 출근시켜서 모든 뭐 지금 이전 원장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생님들 전체 출근하고 기사 선생님들, 안전 선생님들 다 출근시켜서 저희 500명 학생들한테 다 저희 교재랑 이 부분들을 다 배송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선생님들 월급은 드려야 되니까. 네. 학원이 문 닫고 뭐 이런 정부 지침 때문에 문 닫은 이유는
뭐 사실 선생님들 때문은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은 급여를 해야 되고 저는 그 소중한 선생님들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근무 시간을 채워서 급여를 드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했고 밴드를 통해서 이제 과제를 체크를 하고 녹음을 하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그냥 제가 생각한 내용은 그냥 단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요 화면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제가 휴강 조치를 결정했다는 거, 네, 휴강 조치를 결정했다는 건데 보시면 네, 그 수업 일수를 축소를 하면서 그냥 이제 원비를 그냥 다 깎아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2월 24일부터 마지막 주를 제가 이제 학원을 휴강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런데 그 마지막 저희는 매달 마지막 주간이 저희 학원 그 다음 달 등록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3월 한 달간의 등록 원비를 받아야 되는데 2월 마지막 주를 쉬어버리니까 수입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이어가야 되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는데 요게 제가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휴강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100% 대면 보강.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냥 진짜 하나 그냥 진정성이라는 그 세 글자 가지고 저는 승부를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부모님들께 약속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학생들을 저희 학원에 유입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일주일치에 대한 휴강 부분은 100% 보강 진행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총선일까지 해가지고 그냥 전체 그래서 기사님들 선생님들 다 그냥 같이 네, 해가지고 출근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어가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100% 대면 보강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일 수업이 매일마다 오니까 너무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3일로 단축 수업을 진행을 하되 그러면 뭐 사실 수학적으로 따지면 70%도 받아야 되는데 그냥 3일만 일단 오시고 50% 깎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붙잡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붙잡았고 뭐 이 당시에 뭐 네, 뭐 설명의 진행은 사실 저희가 취소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등원을 이제 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1년 동안 잘 지나가나 했는데 네, 진짜 마음 아프죠. 그때 당시엔 집합 금지라는 네 글자로 지금의 저희에게는 방역 패스라는 네 글자로 저희를 정부에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희를 괴롭히는 걸까요? 네, 네, 아무래도 저희 블루타이 기수 중에서 교육부 장관을 배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김모현 대표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대표님께서 교육부 장관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이 학원 원장 해본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해야 돼요. 네. 혹시 교육부 장관님 이렇게 친척되는 분은 없으시죠? 네, 진짜 해야 돼요. 탁상 행정이 아니라 진짜로 필드에서 뛰어봐야 됩니다. 집합 금지라는 게 나왔을 때 전 진짜 죽을 뻔했어요. 네. 사실 그때처럼 제가 이제 일주일 휴강을 하고 일주일치 대면 보강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일주일치만 그냥 그때 당시에 뭐 기억나시겠지만 일주일만 집합금지 한다 그랬거든요. 네, 일주일만 집합금지 한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 집합금지를 했던 그 저희 평택교육청의 발표가 언제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네 8월 여기 써 있죠. 8월 30일 월요일 0시를 기점으로 집합금지를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간사한 게 뭐냐면 이 교육청들 진짜 금요일 밤 8시에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금요일 밤 8시. 금요일 날 오후 2시인가 1시에 뉴스에서는 나왔는데 밤 8시에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부터 수업을 못한다. 집합금지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저희 학원이 코로나 이후에 정확하게 200% 이상 성장한 그 비결이 여기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정성, 대면 수업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걸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대로 그냥 썼어요. 항상 제가 처음부터 했던 거. 온라인 수업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스튜디오 장비는 세팅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지금 시작할 수 있어요. 다만 언어 영역은 오프라인 대면 수업 아니라면 학습 효과 제로입니다. 네, 그냥 다시 한번 제가 언급 드렸고
휴교로 온라인 수업 진행이 되지만 결국 성취도와 집중도는 0%입니다. 그래서 본원은 다음 주 집합금지 명령 기간에 대한 정규 수업을 이번 주말 이틀간 진행합니다. 다음 주 일주일간의 수업을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제가 다 했어요. 전체 다. 그걸 어떻게 했냐면 네, 요렇게 기존 학생들을 오전 시간대부터 완전히 그냥 이건 이제 저희 초등부 일정이고 이후에 이제 중등부, 고등부 일정들도 나오는데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돌렸어요. 네. 어차피 집합금지도 부득이한데 밤 10시에 문 닫으라는 거 난 그건 안 되겠다. 난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네,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애들은 밤 12시까지 붙잡아 놨어요. 네. 어차피 지나간 얘기라서 뭐 위법에 대한 제가 얘기도 말씀을 드리자면 학원 전체 외벽에 천막 다 쳤어요. 네. 옛날 당시에 그 뭐지? 이명박 정부 때였나요? 밤 10시로 이제 그 제한 걸렸던 그때 많은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도 그 당시에 학원 원장님이셨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천막 쳐가지고 막 밤 12시 새벽 2시까지 수업하시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피를 물려받았는지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학원 전체에다가 천막을 둘러가지고 밤 12시까지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치의 수업을 다 끌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부모님들이 야 진짜 독한 건 알았는데 진짜 독하다. 진짜로 대면 수업을 100% 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일주일을 지났죠. 그런데 웬걸? 네. 계속 2주, 3주, 4주 이렇게 연장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3주, 4주가 되니까 3주, 4주가 되니까 그때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 왜냐하면 매일마다 노출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이 이상이 지나니까 이제 슬슬 아이들이 이제 유학 가보셨던 원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또 영어 가르치시는 원장님들은 아실 텐데 영어는 하루 안 쓰면 까먹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안 나와 있는데 온라인 수업 전환하면서 저희 학원 원비는 50% 받았습니다. 50%. 네. 뭐 권고 사항이 뭐 70%인가 80%인가 그랬는데 어쨌든 부담이 되면 안 되고 제가 일단은 그냥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학부모님한테 학원은 운영을 해야 되고 선생님들 월급은 나가야 되고 대신 매일마다 노출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가져가는 거 그냥 다 빼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비 50% 하고 대신 온라인으로 수업 들어주십시오. 나중에 무조건 제가 대면 보강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뭐 시간이 너무 늦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확진자 터졌을 때가 저희가 이제 2021년 3월에 저희 처음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도 블루타일을 할 걸. 확진자 터졌는데 그때도 뭘 할지 몰라요. 뭐 누구를 압니까? 네, 그래서 그냥 확진 학생이 터져서 바로 직원들 가서 그냥 내키는 대로 바로 가서 그냥 일단은 코로나 검사하자. 일단 뭐 난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검사하자. 그래서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직원들 다 일단 핸드폰 갖고 와라.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잠시만 제가 중지하고 이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서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학원이 완전히 전면 개편합니다. 등원 하원 매뉴얼을 완전히 개편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제작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평생 처음 만들었던 영상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학부모님께 다가갔던 것 같고, 그냥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제 해결책은 그냥 하나, 네, 학원의 그 진정성, 네, 학원에 진짜 제가 약속드렸던 거, 학부모님들께 약속드렸던 거를 지키는 거. 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무조건 지키는 거. 그 원칙과 철칙은 그 원칙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게 저는 첫 번째 네, 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소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로그에 대충이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가 그냥 대충이어도 되고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 없으면 그냥 글만 적으셔도 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저희 학원의 밴드랑 그다음에 블로그로도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이 유입을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이랬습니다. 내일은 저렇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또 이랬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였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요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 학원은 이제 네, 어제 기점으로 1000명을 찍었습니다. 어제 기점으로.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네, 깨알 같은 홍보, 네, 깨알 같은 자랑이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은 블루터이와 옐로우 마우스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저희 학원이 이렇게 잘 이겨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원장님들께서도 네, 나름대로의 더 큰 노하우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 학원은 이렇게 이겨냈다는 거를 네,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우, 역시 불타는 호랑이 우리 김철호 원장님 최고입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영상 아이디어 너무 멋집니다. 맞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야, 원장님들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김철호 원장님도 역시. 자, 그리고 블로그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나요? 직접 하시나요? 라고 또 질문이 올라왔어요. 김철호 원장님. 제가 다 합니다. 야, 글도 제가 쓰고 누구한테 맡기면 그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선생님들한테 맡길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다 써요. 네, 도대체가 AI이십니까? 사이보그인가? 어떻게 그 감사합니다. 많은 일을 우리 김철 원장님은 모든 학원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옐로마우스부터 항상 모범생으로 공부 다 찾아서 하시는데 그 와중에 영상 제작도 본인이 한 건 아니죠? 본인이 하신 건가요? 네, 이거 영상도 제가 했습니다. 야, 그 빨간 줄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막 엉켜서 가지 말라는 걸까요? 네, 한 줄로 무조건 가라고. 네, 서로 얼굴 마주하지 말고 이렇게 한 줄로? 그런 네, 그래서 의미인가? 건물주 사장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빨간 줄 거놨다고? 나중에 그 테이프 띄려면 그거 힘드니까. 네. 아유, 정말 역시 1000명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그리고 정말로 500명, 600명이었다가 나중에 왔을 때 5명이 왔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진짜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고 모든 여기 계신 원장님들 그러실 것 같고 그리고 김철원 원장님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영어는 무조건 비대면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러면 그런 생각이신가요? 아니면은 우리 김지영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온라인이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적극적으로 더 활용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옐로마우스의 취지가 그런 강의 취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은 더 변함이 없으신가요? 저는 무조건 그 영어는 100% 비대면이어야 됩니다. 이런 거. 네, 저희 초등부는 네. 1학년부터 5학년 스피킹이 개발이 돼야 되는 1학년부터 5학년은 그 원칙은 무너지지는 않고 있고요. 네, 저희 이번 주 제가 이번 주 설명회를 하면서 6학년부터 그러니까 예비중 코스부터 고등부까지는 네, 저희 학원에 이제 저희 3강 개관하면서 이제 톡강 다 넣었거든요. 네. 톡강 엄청 좋아하세요. 네, 애들도 진짜 좋아하고 게임하듯이 막 수업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저희 톡강 도입했고 그래서 그냥 부딪혔어요. 네, 초등부는 어떻게든 간에 무조건 대면으로 갑니다. 다만 이제 오미크론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도 분명히 비대면 수업이 적용이 될 거다. 그러면 아이들은 비대면 수업에서조차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병행을 해서 가겠다. 이렇게 그냥 부딪히면서 이번 주 설명회 진행하고 있어요. 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한 가지 더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왔는데 한 타임에 몇 명씩 수업하시나요? 라고 좀 질문이 와 있네요. 네, 초등부는 12명, 중등부, 고등부는 14명입니다. 네. 들으셨죠? 그리고 또 아유 왜 이렇게 질문이 또 우리 김철 원장님 많으실까?
저 아이언맨 팔 때문에 그러나? 자, 쓰시는 마이크 제품명이 궁금합니다라고 쓰시는 얘기했습니다. 마이크 제품 만약에 필요하시면 옐로우 마우스 들으시면 됩니다. 옐로우 마우스 맞아요. 듣고 제가 들으면서 제가 주문한 거거든요. 맞아요, 주문한 건데, 맞아요. 네, 요겁니다, 요거. 네. 자, 그러면 깨알 정보 옐로우 마우스 너무 좋았죠? 김철 원장님 최고죠? 맞습니다. 네. 네, 1월 달에 옐로우 마우스 다시 또 심화 가장되니까 자, 반드시 모든 분들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옐로우 마우스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 안 뭐든지 심화. 네, 맞아요. 심화 가야죠. 자, 이제 그 마지막입니다. 우리 아클리아 김은주 원장님, 그리고 7기, 우리 8기를 수강 중이고 9기도 제일 일바로 수강할 건데 언제 오픈하시나요? 라고 지금 저를 쪼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김은주 원장님 얘기 마지막으로 마침표 화려하게 찍어주세요. 네. 화려하게 찍어야 되는데 화려하게 찍힐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귀걸이가 화려해요. 일단 저도 대응책으로 마련했던 것들은 앞에 이제 원장님들께서 다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 부분보다는 이제 저희 학원이 포커스를 이제 메인으로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를 맞은 시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학원 개원을 한 지 이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입소문이 조금 났는데 이제 그 와중에 코로나가 터진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인원수가 뭐 학생 수가 많았거나 아니면은 스태프 선생님들께서 이제 많은 인원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러면 이제 제가 머리를 썼던 부분은 그 학부모님들까지도 다 단합이 되어야지만 이걸 버텨내겠다라는 생각이 1순위로 제일 컸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 부분은 사실 좀 운이 좋았던 부분인데 제가 또 마침 이제 상하이 쪽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우연찮게 이제 CNN을 보다가 우한에서 그게 터졌다라는 걸 좀 미리 접했었어요. 그래서 한 1월 말쯤부터 1월 말이 아니라 그 한 달 전부터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뭐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그게 조금씩 터지기 시작했을 때 이제 한국에 그 들어왔을 때 시점부터 저는 뉴스를 좀 보고 있었던 게 운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울로 들어오고 이제 평택이나 이런 쪽으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할 때쯤에 이제 그때가 제 기억이 맞으면 2월 말이었는데 저희는 2월 24일 월요일 하루만 휴강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휴강을 할 때는 어머님들께 아이들을 그 안전하게 교육시키고 싶으니 그걸 위해서 저희는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서 일단 하루 휴강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온라인으로 다 전환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한 일주일, 대형 학원 기준으로도 한 일주일 정도 더 전에 이제 온라인을 도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제가 했던 작업을 수업을 제가 다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 중에는 아이들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마인드 컨트롤도 이제 좀 하는 방법들도 알려주면서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잠깐 온라인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공지, 그리고 아이들 이제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그런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면서 시켰었고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이후가 되니까 저희 학원은 좀 웃긴 상황이 되었었던 게 한 1-2주 전부터 이미 줌 수업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저희 학원은 되게 잠잠한데 다른 학원들이 줌으로 전환을 하거나 휴강을 하기 시작하는 걸 좀 지켜보는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약간 운 좋게 그렇게 들어갔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어머님들도 다 단합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매뉴얼이 만들어진 이후로는 그 선생님들이나 스태프분들께도 다 이제 매뉴얼을 숙지를 시켰지만 그 외에도 이 매뉴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단순하게 어머님들께도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편안한 상황에서 어머님들께서도 바로 이제 학원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드는 거를 좀 많이 신경을 썼었고요. 지금도 보면은 학교에서 터졌다고 하면
이제 본인 자녀분의 반이 아니더라도 다른 반에 있는 어머님들께서 먼저 연락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요렇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어서 확진자도 사실은 제로예요.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밖에서 걸리고 저희 학원에는 아예 들어오지 않는 구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가 어머님들께 저희가 이제 단합력을 계속해서 만드는 작업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전하면서도 학습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키워드를 계속 심어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줌으로 전환이 되어도 학습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고 구멍 나는 부분들이 없구나라는 걸 그냥 실천해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가 굳이 어필을 하지 않아도 신입생들이 오면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다른 어머님들께.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입소문으로 하나의 작용이 되어서 저희는 지금 그렇게 버텨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거라면 이제 저희 수원 쪽 지역은 다른 지역들마다 이제 또 바람처럼 이렇게 뭔가 유행한 키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수원은 온라인 강의 아니면은 뭐 대면 강의로 가거나 휴강을 하더라도 원비가 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거세게 이제 맘카페에 이야기가 돌았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 할인 제로, 할인 없이 그리고 휴원생 없이 그대로 잘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책임지고 구멍 없이 잘 가르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과 동시에 저희는 이제 돈 얘기보다는 마음을 계속해서 좀 다듬을 수 있게 그런 부분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지속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기관입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 몇 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터졌던 게 다른 선생님들이나 스태프분들도 다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선생님들 중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 마스크 착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등한시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이 점차적으로 좀 이루어졌던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외부에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학부모 학생분들한테 계속해서 어필하는 것보다는 차후에는 강사분들 교육 저기 김은주 원장님 마이크가 꺼졌어요. 네. 됐나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요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썼었고, 아직까지 저희는 코로나 확진자도 제로, 그리고 휴강하는 친구도, 신입생 중에 올해 6월 달쯤에 2주 2명, 딱 2명 2주간 휴원한 거 외에는 전부 다 정상적으로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키포인트가 돼서 지속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유, 감사해요. 앞으로도 내년 2022년에도 철옹성 철벽 방어 하시면서도 2배 성장하시리라 봅니다. 자, 이제 우리 1기부터 8기까지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역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원장님들 너무너무 다들 힘든 이 시기를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우리 김철 원장님 뭐 1000명을 떠나서라도 다들 2배 성장하시면서 새로운 어떤 우리들만의 그런 학원 자체 백신을 만들어 가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게 너무 보입니다. 자, 우리 뭐 전체적으로 1기부터 8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또 시간이 되니까 12시 벌써 지났네요. 오,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런 자리를 있게끔 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김무현 학장님 말씀 듣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무현 학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네, 들리세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실 뭐 제 얘기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얘기가 더 중요한데 아까 그 조경혁 과장이 그냥 넘어가길래 잘 됐다 싶었는데 나중에 결국 사고를 치더군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8분 노하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게 블루타이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얼마 전에 우리 그 회사에 손님이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때 사장님 코로나 때 돈 못 벌면 바보예요.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냥 농담으로 그냥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모두가 다 힘들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진짜 핵심을 짚어서 준비를 하면 출발선상에 똑같이 서 있는데 먼저 튀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위기이지만 정말 최고의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히 잘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오늘 원장님들 그 발표해 주신 노하우가 이게 아마 정말 지침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실 오늘 G500 멤버들도 여기 들어와 있어요. 블루타이 이외에도 G500 멤버들이 꽤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들도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상당히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이게 뭔가 멤버십에 가입을 해서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육받듯이. 그래서 아마 2022년에는 굉장히 크게 도약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그 블루타이 이번에 저 1기부터 8기까지 전부 연탄 봉사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그 구룡마을에서 이번에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예전에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 해가지고 참 고민이 되게 깊었대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시도 좀 하시고 그러셨는데 진짜 그 블루타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생각 때문에 더 우리 학원대교가 굉장히 빛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전달해 주신 건 내일 모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우리 그 조경희 학과장하고 같이 구룡마을에 가서 그 어르신들 그 가정마다 그 저희가 배달을 하는 봉사활동을 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참여하실 분들은 같이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진짜 학원과를 이게 너무너무 변화시키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블루타이 여러분들의 나비 효과 정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2022년 정말 화이팅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8분이 발표하셨는데 코로나 대응이 다 뻔할 것 같지만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다 다른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1기 우리 황교일 원장님께서는 어떤 책의 목차를 전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큰 맥락의 대응 매뉴얼을 다 얘기해 주셨고 또 우리 2기 김재성 원장님 같은 경우는 고등어 TV를 활용해서 어쨌든 대구 사태가 제일 터졌을 때 실무적으로 그 아까 전에 수업과 학생과 그리고 학부모를 지킨다라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원장으로서 교육인으로서 그거에 대한 모습을 정말로 다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3기 김재현 원장님 얘기 말씀에서는 저는 뭘 느꼈냐면 다 힘든 물론 이제 매뉴얼 관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오히려 김재현 원장님께서 그 코로나를 오히려 이용해서 디딤돌 삼아서 새로운 온라인 콘텐츠를 오히려 더 활용하게끔 콘텐츠를 기획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다라는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더 앞서갈 수 있겠구나. 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만들면 또 우리도 따라가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 우리 4기에서 우리 금문찬 원장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우리 금문찬 원장님 정말 내공 있으십니다. 전혀 다른 자가 격리를
조치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피하는 키워드. 와, 이걸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안 들어오신 분들은 주지 말아요. 우리 그냥 그 페이퍼를 우리가 공유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만 알아요. 이거는 봤을 때는. 자, 그리고 그 얘기는 정말 키워드 너무 생소했고, 그 다음에 우리 7기와 우리 6기, 7기, 8기 원장님, 6기 같은 경우 손승재 원장님 급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블로그를 보니까 와, 정말 그 치밀함이 블로그에서 그대로 다 역사 히스토리가 남아 있었고요. 자, 우리 7기 김철환 원장님은 김철환 원장님 무슨 저기 뭐야 오바마 같으세요. 아주 그냥 뒤에 저 아이언맨 저 팔을 내가 꼭 가서 훔쳐오고야 말 거야 가면은. 지금 7기 원장님, 김철환 원장님 패턴 때 우리 또 원장님 지문이 하나 들어왔으니까 요거 하나 받고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명, 14명씩 초등부 경우 강사님이 몇 타임 수업하시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요거 한번 답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초등부는 저희는 매일 1시간씩 무조건 시간표고 2시 매일 1시간. 반부터 네, 2시 반부터 6시 반까지. 그러니까 2시 반, 3시 반, 4시 반, 5시 반. 이렇게 네 타임은 초등부고요. 저희는 전체 다 전임 강사여서 1시부터 10시까지 다 근무하세요. 네, 그래서 예비 중 중학교 1학년까지 네, 전임 강사들이 네, 초등부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중1까지 네, 커버를 하십니다. 원장님도 수업 들어가시고요. 저는 이제 내년 1월부터 그 다운 커리어 진로 교육을 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수업을 이번 주 설명회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다 내년부터는 진로를 제가 담당을 하겠다. 네, 소주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진로를 담당한다고 그래서 수업은 제가 다른 더 훌륭한 선생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수업은 따로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로그 관리 정말 훌륭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8기 김은주 원장님은 뭐겠습니까? 철벽방어. 키워드가 철벽방어로 어떻게든 간에 2배 성장을 하겠다라는 그 꼼꼼함 역시 김은주 원장님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2부고요. 12시 20분이 지났습니다. 자, 모두도 너무 고생하셨고 정말 이제 열심히 하시는 모습 2022년도 분명히 희망적입니다. 자, 우리 모두 같이 한번 짝짝짝 하고요.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될 수 있으면 25일 날 우리 연탄봉사 때 봬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메리 새해 복 많이 크리스마스. 이준영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홈페이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만간 소주 한잔 하십시오. 네. 김현 대표님 같이. 네, 그러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여기 최지영 원장님이야? 행복? 여기 최지영 원장님이에요? 이렇게 얼굴 보니까 얼마나 좋아. 네. 자, 원장님들. 안녕히 주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25일 날 봬요. 네. 자, 제가 이제 문 닫고 나가겠습니다.